안녕하세요. 유석초 교사 김선호입니다. 유석 책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벌써 우리 선생님들이 책들을 한 권씩 읽고 이렇게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학부모님들도 직접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책 소개만 받지 마시고요. 네, 그 중에 이거 괜찮겠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책들이 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책을 읽는 그 시간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 데이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녀의 교육이 주식 투자와 같다면 유아기 혹은 초등시기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한창 대입 준비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일까요? 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크먼 교수팀이 교육 투자 대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그 답변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즉 취학 전 교육이다. 자, 재밌습니다. 교육 경제학자가 교육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본다는 그 발상 자체만으로도 역동성이 느껴지고요. 자, 이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에서 공부한 교육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교육행정, 교육역사,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심리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예 개설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아마 가르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언젠가는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과목이 있는데요. 바로 교육 경제학입니다. 자칫 우리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데이터가 지닌 객관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은 교육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는 서적입니다. 내용이 되게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제목처럼 데이터가 뒤집었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 두세 장 넘기면 바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요. 네. 이 책에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뭘 언급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교육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객관성을 띤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에 관해 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수십 년간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사람일지라도 교육에 대해 논할 때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험일 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화된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요, 자녀를 교육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교육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어느 정도 과학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공부시켜도 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몇 장 풀었어요. 그러면 1,000원, 2,000원, 자, 이렇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 효과가 있을까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많은 학부모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문제집을 풀었다고 혹은 책을 읽었다고 돈을 줍니까? 이거 아이들 인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공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올리는 수익률은 주식이나 금융투자의 수익률보다 높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면 돈을 주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투자의 어떤 시기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하버드 대학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의 실험을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학 사상과 지식이 명백한 어떤 기여를 했다고 간주되는 40대 미만의 미국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기도 한 인물인데요. 그는 크게 두 종류의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뉴욕과 시카고에서 진행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댈러스, 워싱턴 DC, 휴스턴에서 진행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실험에서는 성적이 올라가면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 후에 성적이 올라가면 돈을 주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독서, 숙제, 출석, 교복 착용 등을 하면 바로바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성적이 더 오른 그룹은 성적이 오르면 돈을 줄게 하고선 돈을 주었던 그룹이 아니라 성적과 상관없이 독서, 출석, 숙제 등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뭐 1달러, 2달러 이렇게 돈을 준 그룹이었습니다. 즉 보상이라는 투자를 하는 시기는 마치 눈앞에 당근처럼 바로바로 주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교육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소한 질문들,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망설여지는 그런 교육적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실험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문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책을 한 권 다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몇 시간 정도 시청하게 하는 것이 적당할까? 네, 여기서는 1시간 정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가난을 부르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영국의 실험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따 다른 많은 교육 관련 질문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이 책에서 가장 그래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비인지 능력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인지 능력보다는 비인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인지 능력 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자제심과 끈기였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유아 때부터 인성교육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베 대학의 니시무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정직, 배려, 규칙 준수 등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나중에 커서 평균 연봉이 86만 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네,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 되지. 무슨 투자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교육에 대해서 논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또 더없이 한없이 애틋한 그런 자녀이기에
더더욱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 혹은 교육 관련 다각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픈 사람에게 적절한 테스트를 거친 약을 먹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영양제를 공급하죠. 우리 자녀에게도 적어도 어떤 교육이나 방향, 그런 순서들을 정할 때 무언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경험해서 하는 말인데, 뭐, 라떼는 말이야. 아, 이런 정도의 교육 관련 접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한 결과표와 통계 자료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질문에 접근한다고 해서 결코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칭 교육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차갑다고 느껴지는 데이터와 통계표를 총 집합해서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결론은 바로 아이들의 따뜻한 비인지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지닌 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그건 결론적으로 교육에 대해 무지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무지를 바탕으로 하면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진행된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오늘 지금 교육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셨습니다. 교육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아닌 어떤 교육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쉽게 교육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책도 참고를 하시고요. 부차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서적들을 꾸준히 집필하면서 또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그러자면 교육 저서들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교육 서적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예상이나 수축, 가능성 등등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 의심이 들 때면 저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제가 주로 데이터를 찾는 곳은 어디냐? 국회 전자도서관입니다. 상당히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걱정돼요. 그럼 관련된 연구 사례를 찾아봐야 되겠죠. 국회 도서관에 접속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고 검색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약 913개의 자료가 나와요. 그 자료의 카테고리가 또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자료는 67개, 학위 논문은 313개, 학술 기사는 348개, 국회 회의록 5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요. 그 많은 해당 자료들을 전자책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음성 지원이 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열람료가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로 학술 기사를 많이 봅니다. 바쁜 일상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볼 여력은 없고요. 하지만 학술 기사는 짧으면서도 집약적으로 각종 논문 및 연구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와 결론, 방향성을 뽑아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들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인 셈인 거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교육 관련 학술 잡지들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정말 고맙게도 그것도 무료로 멀리 외국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좋은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국회 전자도서관만큼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강국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부터 뭐뭐 하더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교육이 아닌 교육 연구에 따르면 교육 데이터에 따르면 이라는 교육을 가정에서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석초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자기 성찰을 하고 교육에 대한 진보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책 소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조그만 진취적인 한 조각을 오늘 만드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족초등학교 교사 김선호였습니다.